오늘 교육은 세 가지 주제로 교육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살롱 성장 로드맵이에요. 첫 번째는 살롱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떠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살롱 문화입니다. 살롱 문화. 살롱 문화는 이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지속 가능하게끔 성장하는, 그리고 샵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문화들을 담는 건데, 그 문화들이 잘 녹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 디자이너가 성장하려면 성장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결국에 매출의 핵심은 이 디자이너들이잖아요. 이 디자이너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롱 성장 로드맵입니다. 살롱 성장 로드맵은 딱 5가지로 순서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리더부터가, 이제 저희부터가 마인드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리더의 브랜딩이죠. 이 리더의 퍼스널 브랜딩인데, 이 리더의 이제 기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브랜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리더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세 번째 이 매장이 어떠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가 인재 전쟁. 이 매장까지 됐으면은 이제 인재를 영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여기까지가 돼야 인재들이 왔을 때 오고 싶어지고, 왔을 때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재까지 정착이 됐으면은 이제 같이 이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거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첫 번째 리더의 마인드인데, 리더의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미용에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즐겁게 일하고 있나? 분명히 이제 원장님들 보면은 대부분 본인이 선택하셔서 그나마 나랑 이제 적성에 맞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실에 이게 벽에 치이다 보니까 이게 즐겁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즐겁게 하는 거는 이렇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장님 엄청 즐겁게 하시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보여가지고. 세 번째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일단 리더가 이 세 개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리더가. 지금 중요한 이 리더가 의미 있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성장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 문화로 좀 녹여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고생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미는 매장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미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는. 왜 이래? 됐다. 고정했다. 거기도 고정 한번 해줘. 거기 풀려져 있었네. 그 테슬라는 그 일을 시킬 때 돈보다도 의미를 엄청 준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직원을 구할 때 직원들한테 나랑 같이 한번 인류를 구원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가스 매출 줄이려고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화성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영업 시간도 없고 뭐 휴무도 상관없이 그냥 일에 미쳐가지고 내가 사회적 영향력을 내가 내보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그 테슬라 사내에서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 직원들은 돈 이외의 의미가 있어요. 이 돈은 이게 당연해지잖아요. 고객들은. 그리고 동료들도 이게 좀 당연해지거든요. 처음에 뭐 기본급을 많이 줬다, 아니면 인티를 많이 줬다 해도 이게 주다 보면 이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래서 돈 이외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돈 이외의 의미를 가져가야 된다. 저희가 아윤체랑 자주 이제 거래를 하는데, 아윤체에는 사명이라는 게 딱 있어요. 아윤체 사명은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을 아름답게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명을 딱 가지고 가줘야 우리가 일을 할 때 돈 이외의 의미를 가지고 가져야 지속 가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미가 지금 동료들과 하는 의미가 있고, 그 고객들과 하는 의미를 이게 두 가지 의미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사명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직원들 가치의 가치, 꿈이 있는 꾸밈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고객들한테는 To create youth라는 이렇게 젊음을 드린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가지고 가야 일의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그게 거기에서 또 즐거움이 올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매출만 보고 가고 이러다 보면은 멈춰 있을 때 이제 퀘스천이 드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 그리고 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궁금함이 생기고 이제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꼭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이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그냥 단지 어떤 일을 좋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들은 미용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예. 네. 질문하지 말까요? 네. 너무 어릴 때 했죠.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하신 거, 누가 시켜서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시켜서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그냥 고등학교에 그 진로에 있어가지고. 네, 네. 누가 시키신 건 아니고. 네, 그때 갑자기 그냥 미용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직접 드신 거죠, 원장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선택한 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회사에 취직하고, 돈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돈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굳이 이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월급 주고 이렇게 계속 노동력만 요구되는, 지식이 요구되는 것보다는 계속 그냥 반복적인 일만 요구되는 걸 계속 시키는데, 미용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미용은 무조건 우리 안에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구인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너 뭐 진짜 해봐라, 잘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그거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게 딱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에 이게 요즘 학생들의 희망 직업 선호도인데, 뷰티 디자이너가 지금 이게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23년도 거 보면은 2등이에요, 2등. 지금 학생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은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인구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미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기 순위로만 봤을 때는 지금 2등까지 올라갔어요. 1등이 간호사하고 2등이 지금 뷰티 디자이너예요. 유튜브보다 위에 있어요. 유튜브보다도 훨씬 더 위에 순위하고 있는데, 근데 단지 지금 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매체가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동료들이 약간 좀 핫한 데로 많이 가려고 하죠. 계신 성수 쪽으로도 많이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을 많이 하는 곳, 준호나 아이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인턴들이 지금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느끼는 곳은 제가 볼 때 지금 성수 지역이랑 아이디 준호, 여기 말고는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곳은 부족하지 않게 느끼더라고요, 아직도.
요즘 이 인턴들이 중요하게 가장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그 성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가 가장 트렌드해 보이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거를 이제 포커스로 잡고 있는 거죠. 즐거움. 그 세 번째가 이제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걸 텐데 이 성장.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개인의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의미, 즐거움, 성장, 이게 리더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리더한테 내가 미용실을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미용실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미용실은 어떤 성장을 주고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리더부터가 이제 정확해야 된다. 리더부터가 정확해야 그 다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인데,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와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와야 하는 이유. 고객이 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고객이 꼭 가야만 하는 이유. 꼭 내 샵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꼭 고객이 우리 샵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나한테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가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되고 그 다음에 매장 브랜딩이나 뭐 인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다 보면은 계속 고객이 오더라도 다시 잃는 거죠. 다시 오지 않고. 고객이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고객이 왔을 때도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왔는데 이게 만족스럽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고객이 이렇게 와야 하는 이유에 뭘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거를 손질이라는 걸로 그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손질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고객들한테도 뭐 누구나 다 잘 하시겠지만은 마무리할 때 손질하는 거를 좀 잘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 이제 거울 앞에다가 핸드폰도 놔두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고객님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은 홍보상을 올리는 거고 그 고객한테만 보낸다는 거는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고객한테만 이런 식으로 그 고객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이렇게 짧게 영상을 쇼폼을 만드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20초 정도 이렇게 쇼폼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기 고객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도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 사진을 자기만 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손질하는 것도 남의 머리 보는 것보다 자기 머리로 자기가 파마로 손질하는 걸 보면 편하니까 그렇게 알려드리면은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고 막 기프티콘도 주시고 이탈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손질에 이렇게 많이 키워드를 잡고 저희는 와야 하는 이유가 손질이 불편하면은 꾸밈이 생각난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기술, 디자인 중에 나만의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어떤 걸로 가지고 가야 될지를 이제 그 샵마다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 샵의 색깔에 맞게끔 정해가지고 나는 어떤 걸 목표로 가지고 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장점을 이제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도 미용실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 그냥 다 잘하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많아지면은 디자이너들 다 색깔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누구는 염색으로 밀고 싶을 수 있고, 누구는 펌으로 밀고 싶을 수 있고, 누구는 이제 뭐 쇼커트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남자 커트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남자만 파고 싶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면은 다 존중을 해줘야지. 요즘은 다 존중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샵의 색깔을 좀 잃는 것 같아요. 샵의 색깔을 좀 잃다 보니까 샵의 색깔을 가지고 있대 그 디자이너들을 존중해주는 거랑 그냥 다 존중해주면서 샵의 색깔을 아예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랑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만의 장점을 딱 가지고 그게 샵의 색깔이 되게끔 해둔 다음에 디자이너들을 존중해주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제 퍼스널 브랜딩, 나의 브랜딩까지 됐으면 세 번째 매장 브랜딩인데 이제 매장을 이렇게 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매장 그러면 어떻게 알리지? 우리 샵이 잘하는 게 뭐지? 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대 그 다음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는 그러면 지금 뭘 원하지? 그리고 소비자는 요즘 어떻지? 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2024년 키워드거든요. 분초사회는 뭐냐면은 3초 안에 다 결정이 나는 거야. 3초 안에. 요즘에는 인스타도 3초 안에 다 결정이 나고 그리고 예전에 무조건 이제 가격을 많이 봤거든요. 가성비 그리고 가장 싼 가격 네이버에서도 가장 싼 게 위로 뜨고 그랬었는데 3초 안에 결정 나는 것보다 요즘에는 가격보다도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3초 안에 결정 나는 것처럼 가격은 별로 보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 시간을 절약하는 걸 많이 보는 거죠. 시간.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 그래서 시간 낭비되는 거가 아예 없어야 된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샵에서도 요즘에는 딜레이 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걸 요즘에는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예전에는 그런 거 막 신경 안 썼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미용실 하시는데 어머니들 막 30분도 기다리고 뭐 3시간도 기다리고 그래요. 파마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열 처리만 끝나는 소리만 들려도 1, 2분만 지나도 저 끝났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그 시간에 많이 예민해져서 그게 사회적 형상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게 고객들한테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가격인데 이 메로나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전문점 있잖아요. 전문 할인점 거기 가면은 얼마 정도 하죠? 거기 가면 한 600원 정도 해요. 편의점 가면은 얼마 하는지 아세요? 편의점 가면 한 1,500원 하거든요. 요즘 이게 다양해졌어요. 가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비행기 표도 막 달라지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격도 막 달라지고 평일 주말 가격도 막 달라지고 오전 오후 가격도 막 달라져요. 이게 요즘에는 고객들이 꺼리낌이 없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샵에 적용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주말 평일 낮 저녁 가격을 좀 버라이어티 가격으로 맞춰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나한테만 주는 가격 같은 느낌을 줬을 때 엄청 좋은데 저는 이거 핸드 SOS에서 문자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핸드 SOS 보면은 그 고객 성함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님 그래서 고객 성함 꼭 넣고 그래서 그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붙이긴 해야 되지만은 고객님한테만 드리는 이런 혜택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번 달에도 지금 고객님 VIP들한테만 드리는 기프티 그 저희 선물이 있는데 선물 받으러 오세요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만 주는 가격의 느낌을 또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스핀오프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매장에서 뭔가 잘하는 케이스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준호헤어거든요. 준호헤어는 뭐 하이퍼포머가 누가 갑자기 1억 매출했어. 1억 5천 매출했어. 그럼 이분을 롤모델로 전 지점에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샵에는 전혀 이게 노출 안 되게끔 하면서 그 준호 안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잘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약간 색깔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을 또 스핀오프 하는 거예요. 계속 공유하는 거죠. 그거를 진짜 잘하고 있는데 저희 샵 안에서도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거의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컬러를 이분은 너무 잘, 저희 서인시장 같은 경우는 옴브레, 솜브레 이런 컬러 작업 같은 걸 엄청 잘 하시는데, 이런 걸 잘했을 때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이 만약에 전판을 엄청 잘하는 인턴이 있어요. 그 인턴이 우리 인턴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항상 스터디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스피노프가 잘 되는 매장이 요즘에는 성장한다라고 느낍니다. 그 네 번째는 이 디토 소비인데, 디토 소비는 뭐냐면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 샀을 때 그냥 추종 소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요즘에는 누가 파는지가 엄청 중요해졌다. 누가 파는지가. 누가 파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엄청 요즘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역적 특색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이제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역적 특색을 가져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GTX도 개통을 하잖아요. GTX도 개통을 하면은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하루권인 거예요. 어딜 가나 하루권. 여기 동탄에서도, 저희 동탄점에서도 이제 서울 가는 데가 원래 용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GTX가 이렇게 뚫리면은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20분. 용산까지. 저희도 교육 들으러 이제 자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런 게 엄청 가까워졌고, 고객들은 머리하러 당연히 이제 서울 쪽으로 가겠죠. 서울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근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샵들은 다를 거예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샵들은 아마 그게 뭐 가까운데 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가 내 색깔에 맞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게 돼야겠죠. 그게 되면은 뭐 상관이 없죠. 대한민국의 하루권이 돼도 그냥 그런 미용실들은 이제 안 가고 그냥 가까운 서울로 가게 될 거예요. 원래는 먼 서울이었는데 이제 가까운 서울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이 매장 브랜딩의 이 경영의 순서인데,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저는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엄청 이렇게 약간 미용실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엄청 반성을 했었는데, 아윤채의 그 대표님이 저희 샵을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의미예요, 의미. 가치 경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재 경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치 경영은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정하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테슬라의 그런 상호 슬로건처럼 우리도 우리 샵의 이제 핵심 가치를 정하는 거죠.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슬로건으로 마인드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술로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샵의 상권이 저희가 이제 분당이랑 동탄에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뭘로 갈 건지, 다 할 거냐 아니면은 한 시술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팔 거냐 이건데, 저희는 이렇게 펌을 정했어요. 펌. 왜냐면 분당이랑 동탄이라는 곳이 주부들이 많고 엄청 다양한 컬러보다도 손질 편한 펌을 추구하기 때문에 펌이라는 걸로 키워드를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를 시술적으로는 펌이라는 걸로 가져가자. 마인드적인 거는 이제 가치의 가치, 그리고 이게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가치도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들한테도 다가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펌으로 정했을 때 인재도 그거에 맞는 인재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정하고, 그리고 펌을 잘하고 싶고 펌을 좋아하고 펌에 관심 많은 그런 인재를 이제 뽑는 거예요. 컬러 잘하는 샵이면 당연히 이제 컬러를 그렇게 해야겠죠. 인재를 이제 그렇게 뽑는 거예요. 약간 이게 성수동이나 강남 쪽에 있는 샵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치가 확실하게 있고 그거에 맞는 인재들을 막 뽑아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 있던데,
분당, 수원, 동탄 이렇게 좀 밑쪽에 있는 수원, 광교 이쪽으로 있는 그런 샵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다 그냥 하더라고요. 펌도 했다가 염색도 했다가 커트 했다가 이렇게 색깔을 못 구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김밥 천국 같지 않나? 우리 샵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색깔을 좀 가져내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이 김밥만 맛있는, 다 파는 게 아니라 청국장만 딱 맛있는 이런 게 너무 돼야 된다라고. 이거는 회사들도 꼭 지키는 거고 미용실도 요즘은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이제 지식 경영이죠. 지식 경영은 펌 잘하는 사람을 뽑고 이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펌을 위한 그런 문화들로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요즘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어떤 펌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기장별로 어떤 게 유행하는지, 얼굴형에 맞게 어떤 게 맞는지, 앞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펌을 많이 하는지, 이거를 지식 경영을 통해서 다 하면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걸 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를 확실하게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확실하게 펌에 대해서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알고, 아, 그 펌 하려면은 꾸밈으로 가는 게 맞지라는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돼야 이제 매장의 브랜딩이 되는 거죠. 네. 그 매장에서 핵심 가치를 어떤 시술로 하는 거를 핵심으로 가질 건지, 두 번째, 그거에 맞는 인재를 뽑아가는 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뭐 힘들긴 하지만은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지식 경영.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떤 요즘 트렌드 계속 바뀌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이거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식으로 해석할 건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게 매장 브랜딩의 이게 세 가지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이제 인재 전쟁이에요. 인재 전쟁에도 질문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네. 성수동 원장님, 혹시 성수동은 제가 약간 인재를 좀 구하는 데 있어서, 인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성수동에 미용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엄청 많아졌죠. 네. 너무 많아서 네. 저희는 약간 최대한 인스타 같은 거 보려고 해요. 인스타, 지금 그 인턴 없이 디자이너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디자이너 구인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부인이 네. 잘 되는 편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디자이너가 오면은 고객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자기 고객이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쵸, 그쵸. 한 5년 정도 됐다 보니까 지정 고객들이 많고 신규 유입이 좀 줄어들어서 네.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되게 그거에 회의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원래 있던 선생님들은 바쁘고 자기는 맞아요. 그러면 어떤 혹시 노력을 하세요? 이제 만약에 디자이너를 영입할 때? 디자이너를 영입할 때 딱히 노력은 안 하고. 아, 역시 성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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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 원장님, 네. 혹시 이렇게 인재 뽑을 때 혹시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교육을 좀 많이. 교육을 약간 홍보하는. 네. 박승철의 이런 교육. 아니면은 샵내 교육, 상대 교육이나 아니면 외부 교육이나 외부 교육. 친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교육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아, 네. 왜냐면 어떤 매장에 가면은 그 매장만의 교육이나 그 커리큘럼을 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문화 이런 거 네. 듣고 싶은 교육들도 많이 맞아, 지원을 맞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걸 맞아. 혹시 이거 인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에 그
헤어인잡에 문자 돌리는 거를 혹시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하시는 분 문자 돌리는 거 다 하시죠? 네? 제가 안 해보셨어요? 야, 아이 원장님. 어제도 전 돌렸는데 인재를 얻기 위해서 헤어인잡에 문자 돌리는 노력 정도는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한다. 이건 노력도 아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샵에서 그냥 근무하고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노력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누구나 하는 건데 원장님들이 이것도 문자 보내는 정도는 이제 누구나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이거에 더 나아가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재 이탈을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는 아까 채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샵 안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샵 안에서의 좋은 문화를 만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인재 비전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가. 이게 다 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의미와 즐거움과 이 성장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의미 있게 느껴야 되고 그 사람이 이 샵이 어디를 보고 가는지 이 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샵에 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웃게 되고 즐거운 일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돼야 된다라고 느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시간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구인을 할 때 뭐 헤어인잡 이거는 사실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 소개도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이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가 돼가지고 인턴이 채워지는 경우가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직원한테도 뭐 선물도 주고 뭐 돈 주는 건 그렇지만 이렇게 매직기라든지 이런 거 선물을 주고 소개로 많이 되게끔 소개가 되려면 일단 그 직원이 만족을 해야겠죠. 그 직원이 우리 샵에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그렇지 폭탄 돌리기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샵에서 일하는 게 직원이 소개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근처 학원이랑 학교 연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그 직원의 친구도 있고 그 직원이 나온 학교, 학원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보통 이제 미용을 하는 친구들은 미용을 하는 인턴들이 많아요. 그 인턴들을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그 학원과 학교에서도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취업 설명회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 취업 설명회도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 디자이너분들, 인턴분 그리고 우리 넥스트 리더분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학원이랑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확실히 인재 영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인턴들을 키워가지고 디자이너로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해서 그거에 진짜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인맥을 좀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아는 친구나 아는 학원이나 학교 아는 형님이요. 이거 옛날 거라서 이거는 안 할게요. 그 두 번째 인재 이탈을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미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팅. 저는 미팅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했었거든요. 그냥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미팅이 왜 하는지랑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랑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팅 할 때 있어서 수평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원장님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이제 계속 듣는
원장님이 듣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미팅인 거죠. 원장님이 말하는 자리가 돼요. 그리고 이 전체 미팅은 리더는 방향성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싶고 요즘 고민은 이거를 가지고 가고 있고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는 한 10분 정도 이제 본인에 대한 이런 고민 이제 사소한 그냥 이런 뭐 책상 정리해라 뭐 머리카락 쓸어라 뭐 이렇게 뭐 밥풀 떼라 뭐 이런 거는 동료들 안에서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리더는 요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요즘 지금 시기에 맞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업무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직원실 그리고 뭐 누구는 홀 뭐 누구는 뭐 이렇게 그 다들 잘 그런 거는 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은 동료들 입에서 나오게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원장님이 굳이 말 안 하셔도 동료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원장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있어서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요즘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오히려 더 나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라도 잘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직원실 테이블을 맨날 더러운데 누군가 한 명은 닦아요. 그럼 그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전체 미팅은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되 전체 미팅은 한 달에 한 번 칭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같이 그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업무가 다 있을 텐데 그 업무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홀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는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는 고무줄을 잘 줍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업무에 있어서 누가 가장 좀 잘해줬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하면은 금방 끝나요. 전체 미팅은 한 40-50분 하면 끝나는데 업되게끔 해서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업되게끔 잔소리보다도 칭찬으로. 왜냐면 이게 저희도 이거를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시간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건의사항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게 그때뿐이잖아요. 사실 아마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설거지통에 이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에 거름망을 저희가 해두는데 이거를 걸어놔라를 한 3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내가 또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이거를 칭찬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은 이게 안 바뀌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업되는 부분이 있고 원래 잘 하는 사람들은 전체 미팅에서 전혀 이제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사람만 맨날 부각됐는데 전체 미팅에서 이게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부각되고 그 사람이 박수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인정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샵에 제품 같은 거 재고 같은 거 남잖아요. 그런 거 선물 주면 돼요. 그런 거 하나씩 주는 거죠. 네. 박수 제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선물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미팅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리더들이랑 나의 고민이랑 방향성을 이제 듣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관리자 미팅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이게 마음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 미팅 때 먼저 이제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그걸 전체 미팅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관리자가 반발해요. 오히려 관리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먼저 말하기 때문에 먼저 관리자들과 함께 이제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어떤 일을 결정을 했을 때 이거는 왜 하는 거고 이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너가 답이 나왔을 때도 물어보면 돼요. 관리자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이제
관리자가 아닌 것 같다 딱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안 해도 돼요. 돌아가면 돼요.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중에 말을 해주겠죠. 결과가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하면 돼요. 다음 달에 다시 해도 되고 다음 달에 봤을 때 돌아가는 부분이 맞았으면은 그 부분대로 또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이제 1대1 미팅. 1대1 미팅도 엄청 가장 중요해요. 1대1 미팅이 가장 중요한데 1대1 미팅은 2주에 한 번은 이제 꼭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많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리더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실장님들 이제 그 사람들이랑만 좀 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관리자들만. 저도 12명의 이런 넥스트 리더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만 좀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직원들이랑 일일이 이렇게 막 소통하려고 했는데 10명이 한계예요. 10명. 맥시스 12명. 네, 저는 그분들이랑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여기 계신 이렇게 실장님이랑 원장님 같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 연결이 되면은 또 이분들이 각자 한 10명씩 12명씩 이렇게 또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이게 2주에 한 번씩 꼭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0명 이하, 15명 이하의 샵은 원장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대1 미팅을. 1대1 미팅이 좀 중요한데 1대1 미팅은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많거든요. 원장님들은. 근데 참아야 돼요. 이게 참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이렇게 무조건 듣는다 생각해야 돼요. 3분에서 5분 정도는 듣는다 생각하면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그런 합리적 이유들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합리적 이유들이. 얘가 생각하는 합리적 이유들이 이 3분, 5분 동안 자기가 말하는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원장님들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그게 다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그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무조건 다 떠난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이제 요즘 대기업도 바뀌었어요. 대기업도 이 조직 중심에서 구성원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해야 돼가 이제 대기업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구성원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 안에서 생각하게끔. 요즘 카카오나 네이버 봐도 구성원끼리 앉아서 서로 토의하고 예전에 이렇게 뭐 대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일렬로 섰지만 요즘에는 둥글게 앉아가지고 서로 옷도 편하게 입고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곳은 엄청 편하게 이렇게 서로 호칭도 다 그냥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직급이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호칭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이름을 인턴이랑 디자이너 막 이렇게 예전에 하잖아요. 저희 다 그냥 똑같이 선생님이라 해요. 그냥 인턴들도 선생님, 인턴도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선생님도 인턴한테 그냥 선생님하고 그냥 다 선생님. 왜냐면 고객이 볼 때 우리 다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고객이 볼 땐 다 선생님인데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인턴 선생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게 원장으로서 역할을 뭘로 가져가야 하나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원장이라면은 이 첫 번째가 이거 같아요. 관계 개선.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이다. 원장님은. 그리고 만약에 관계가 이미 좋았어요. 이미 좋으면은 그걸 또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질 그런 게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이게 꼬이면은 못 풀잖아요. 꼬였을 때 푸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꼬이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너 지금 꼬일 것 같은데 풀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관리자라는 말을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렇게 막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을 막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관리자라 부르지 말고 팔로워라고 부르자. 우리는 관리자를 뽑을 때 이 관리자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는, 그냥 이제 직급이 높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이게 리더분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게 뽑은 거야. 사람들이 저 원장님이랑 같이 팀하고 싶어요. 원장님 쉬는 날 나도 쉬고 싶어요. 막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사람을 이제 뽑거든요. 그런 사람을 관리자라고 표현하기가 또 그래서 관리자 말고 팔로워라는 말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턴 채용할 때도 이 넥스트 리더를 채용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들한테도 우린 샴푸할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라 넥스트 리더를 필요해서 뽑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아웃은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원장님 아시지만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입사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같이 얘는 잘라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한 번 참는 거죠. 그래, 한 번만 더 참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놓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같이 잘라야 된다. 원장님 이번에는 두 번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참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뭐 지각뿐만이 아니라 뭐 누군가 이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한테 그런 클레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말투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3번 참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3번 정도는 참고 3번째 때는 과감하게 이제 자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화날 때, 진짜 화내서 못 참을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참자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나서 이게 지르고 싶을 때 이 3아웃을 생각하고, 그게 3번까지 갔을 때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처단을 하면은 직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원장님도 참을 만큼 참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도 중요한데,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뭔가 샵에서 10명 이상이 이렇게 이런 조직처럼 움직일 때는,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여기 이 차를 여기 놔두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여기에 놔둬요. 그럼 여기에 놔두는 게 한 명만 놔두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한 명이 놔둠으로 인해서 다 같이 여기 놔두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놔뒀을 때 다 되면은 모두가 무조건 오케이 해주고, 다 왔을 때 안 되면은 안 해주고. 예를 들면은 휴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에 디자이너가 8명 있고 인턴이 7명 있는데, 누군가가 주말에 한번 쉬고 싶다 했어요. 주말에 한번 쉬고 싶다 했는데 그냥 오케이 하는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쟤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다 되면은 오케이 해주고, 안 되면은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휴무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자기의 텀블러를 놔두는 위치도 그렇고, 칫솔을 놔두는 위치도 그렇고, 이 판단 기준이 다 해도 괜찮을 때 오케이 해주고, 너만 하는 건 괜찮지만은 다 했을 때 문제되는 거는 아예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한 명도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저희 샵에서 이게 그 키워드 디자이너들이나 인턴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이 3가지인데, 예방, 그리고 두 번째 긍정어. 긍정어는 이게 직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이제 긍정어를 쓰지 않으면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자꾸 의욕도 떨어지고, 근데 마음은 좋은데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장난을 많이 치고.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 안 좋은 말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마음이 좀 안 좋더라도, 굳이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최대한 좀 긍정어를 쓰게끔 하자. 특히 관리자들은 무조건 긍정어를 쓰고 표정 관리를 잘 하자. 왜냐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표정이랑 그런 분위기는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이 넥스트 리더들한테 긍정어에 대한 부분, 그 표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분위기가 전파돼요. 분위기가. 특히 아침에 그게 심하잖아요. 분위기가 전파되는 게. 그래서 이 긍정어, 그리고 리액션. 뭔가 할 때 이 리액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대1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대1 미팅에서 약간 필요한 게 있어요. 1대1 미팅은 인격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너는 원래 그래서 안 돼. 너는 원래 좀 이런 게 문제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감정 라벨링은 너가 지금 상황에서 나 이런 기분을 느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전달을 해주는 거야. 내 감정을. 1대1 미팅 때. 뭐 누군가랑 이제 1대1 미팅을 하고 싶을 때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래서 좀 속상한 느낌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감정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감정은 이렇고 이런 거를 기대한다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받아쳐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다음 달 휴무를 짜고 있어요. 다음 달 휴무를 짜고 있는데 이 휴무 짜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같이 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저는 직원들한테 시술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냥 뭔가 이런 행정적인 거를 짤 때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반영되게끔, 그리고 어떤 곤란한 질문이 왔을 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경청인데 이 경청 뭐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좀 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 다음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죠. 칭찬이랑 경청이랑 인정은 뭐 말 그대로 다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100%. 경청 70%랑 말하는 거 30%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거 맞네. 이거 그냥 하라는 거죠.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좀 따뜻하게 가야 되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존중을 좀 해주고 좀 따뜻하게 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구성원이 10명 넘는 한 20명 정도 됐을 때 누군가가 불이의 뭐 어떤 잘못으로 했을 때 잘렸을 때 자기의 대입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 나도 저런 취급 당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대표님이 따뜻하구나. 원장님이 그래도 저 때 그렇게 해줬구나. 이게 따뜻하구나. 근데 걔가 실제로 말은 원장님 쟤 잘라요. 원장님 쟤 별로예요. 쟤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걔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원장님은 참고 다 들어주는구나. 따뜻하구나.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람을 믿고, 왜냐면 자기도 실수할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좀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샵에 있는 그런 교육인데 교육 시스템은 이따가 문화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박승철 이런 교육이 본사 교육이 따로 있죠? 본사로 그러면 인턴 보내요? 그 압구정.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 가요? 두 번 정도? 그럼 비달사순 이런 걸로 많이 하죠. 보면은 그 박승철이나 준호, 뭐 이철도 그렇고 그 비달사순에서 입각해가지고 A, B, C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게 저도 막 고민을 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디자이너로 만드는 거, 인기 많은 디자이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디자이너는 어차피 디자이너 하려고 하는 인턴들은 돈 많이 벌려고 인기 많은 디자이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인딩 속도 막 바퀴수 예전처럼 이제 ABC, C컬, S컬 이런 거는 10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20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어떤지, 요즘에 인기 있는 돈 잘 버는 디자이너들은 다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쇼폼을 만들 줄 알죠. 그리고 쇼폼을 자기만의 브랜딩으로 할 줄 알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만의 이제 상담 능력. 이 세 가지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요즘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들도 엄청 중요한데 중요성을 이 세 가지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베이직은 베이직대로 하되 이제 비달사순을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스타일 있게끔 우리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거를 시그니처 스타일로 이게 변형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이 연습을 했을 때 이거를 인스타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쇼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고 세 번째로는 상담이죠. 상담. 고객과의 상담으로 사실 매출과 재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인턴들한테도 무조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롤플레잉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롤플레잉도 하고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 인턴들 스터디 때 인턴끼리 서로 머리 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그걸로 이제 쇼폼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걸 계속 이제 연습을 인턴 때부터 하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해서는 요즘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세 개의 이제 인턴들이 애초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성수동에 언액이라는 샵이 있죠. 언액이라는 샵의 원장님의 교육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넥스트 리더님들과 같이 가가지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인턴분들의 그런 피드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그 인턴들의 피드가 우리 샵에 있는 디자이너들 피드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이 디자이너가 되고 만약에 분당이나 이런 곳에 와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자리 잡으면은 고객이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걸 배운 인턴은 무섭지 않은데 이걸 배운 인턴들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이제 배워야 된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로 갈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재 비전. 인재 비전은 저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파트너 샴푸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넥스트 리더를 뽑는 거다. 우리 체계적인 운영이랑 나의 동료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꾸밈 지점을 운영할 대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샵의 비전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들도 그냥 이렇게 샴푸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업무도 주고 그것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샵의 운영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목표 설정입니다. 공동 목표 설정. 공동 목표 설정은 거기 세 가지 적어져 있죠. 세 가지가 이 첫 번째는 이 B 고객수인데 B 고객수가 뭐냐면은 나를 지명한 고객수예요. 나를 지명한 고객의 숫자. 그리고 A 고객이라고 하는데 A 고객은 뭐냐면은 나를 지명하지 않은 숫자, 고객 숫자. 그래서 저희는 A, B 고객을 항상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A 고객이 몇 명 왔는지, B 고객이 이번 달에 몇 명 왔는지 해가지고 나눠서 B 고객이 우리가 몇 명 될 때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이걸 설정을 하고 이거를 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나를 지명한 고객은 많은 고객이 있겠죠. 첫 번째 나한테 제 방으로 오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개가 있을 수 있겠죠. 소개. 그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SNS, 인스타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네이버 리뷰를 보고 오거나 네이버 사진을 보고 오는 것도 이거 똑같이 SNS인 거야. 이걸 보고 오는 거죠. 소개로, 네이버의 소개로 오는 거죠. 인스타의 소개로 오는 거고, 이 다 소개 고객인 거죠. 그 지명 신규 고객님들이 다 이게 B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지명되는 신규, 지명 소개, 지명 재방 다 B 고객. 그 다음 두 번째가 인기 스타일인데, 그 네이버 엠페이 다 하시죠? 네이버 엠페이 다 하실 텐데, 네이버 엠페이 하면은 엠페이만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핑크색으로 몇 건 이게 뜨는데,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이거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거에 좀 예민하게 많이 봐요. 인기 스타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수를 채우는 거에 좀 목표 설정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가동률은 이게 표를 보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넥스트, 우리 리더들이 보는 그런 가동률이 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보는 가동률이 있는데, 이게 리더들이 보는 가동률을 보는 목표예요. 이게 본점에 대한 이런 가동률에 대한 그래프인데, 위에가 저희 본점이 경대가 11개거든요. 11개. 45평에 11개인데, 11개라서 경대 한 개당 1,000만 원으로 잡아요. 경대 한 개당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곱하기 11 하면은 11억이잖아요. 그럼 1억 1,000. 1억 1,000 하면은 저희가 이제 100% 정도를 했구나. 우리 샵에서. 경대가 11개고 1,000만 원 잡았을 때 1억 1,000 하면은 이제 가동률 100%인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평균으로 만약에 위에서, 이게 6개월 평균 그래프거든요. 6개월 평균인데 위에서 논다면은 새 지점을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새 지점을 해야겠구나. 이 파란색 지점은 뭐냐면은 80% 구간이에요. 80%. 이게 100% 구간이고, 이 80%가 8,800. 그럼 이때가 준비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6개월 평균이 80% 정도 됐을 때는, 준비하라는 거구나. 2호점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6, 7, 8, 10. 10개월 뒤쯤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픈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멈춰요. 이게 더 안 올라가요, 이게. 가동률 100% 이상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올라가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정체되죠.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은 여기서는 2호점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둘 다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네. 밑에서 오픈하면 이게 다 흔들린다. 여기서 오픈 준비하고 여기서 오픈해야 튼튼하게 이제 둘 다 가는 거예요. 튼튼하게. 둘 다. 네. 근데 이게 6개월 평균 그래프로 봐야 되는 거지. 어느 날만 갑자기 탁 했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넥스트 리더들한테 이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 가동률인데, 300을 목표로 해요. 이제 B 고객 300. 아까 B 고객 설명드렸죠? B 고객이 뭐라고요, 원장님? 네, 나를 찾는. 맞아. 지명 고객. 예, 지명 고객을
300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1호점 그래프거든요. 보면은 여기부터 좀 다르죠? 이쪽부터. 이때까지는 좀 멈춰 있다가 이 180 정도의 선이 10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구간이에요. 1000만 원.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유지하는. 직원들이 가장 안주하기 쉬운 이 구간이라서 이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건데 이 디자이너들한테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하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친구들도 올라가고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쭉 같이 올라가고 새로 이제 디자이너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B 고객 목표 설정을 그 300이라는 걸로 목표 설정을 하고 갔던 친구들은 이게 달랐고 그냥 이렇게 디자이너 돼서 축하한다. 너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디자이너 됐네. 야, 이제 좀 편하게 일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야, 이제 1000만 원도 했네. 멈추는 거예요. 네. 1000만 원 하면 사실 잘하는 거야. 디자이너 잘하는 거고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바뀌는 건 없다. 조금 나아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달라지는 거는 바뀌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면은 쭉 올라갔을 때는 달라져요. 많은 게 달라지는데 일단은 받는 급여 자체가 완전 달라지고 그리고 대표나 원장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달라지죠. 같이 샵을 해야겠다 생각해요. 같이 샵을 해야겠다. 빠른 시간 안에 같이 샵을 해야겠다. 지금 이 친구랑은 샵을 생각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준비를, 지금 12월이잖아요. 4개월 안에 오픈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 조금 넘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제 같이 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하겠죠.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분도 가져가게 될 거고 돈을 버는 것도 완전 이제 레벨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디자이너들의 목표는 이 고객, 인기스타일, 가동률. 이 가동률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이게 그 관리자들한테 말하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개 지점이 있는 이 그래프인데 이게 저희 동탄점 이런 그래프고 이거는 이제 저희 야탑 2호점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점 찍고 자기가 선 긋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과 비교를 안 해요. 남과 비교를 안 하고 이게 자기 직접 이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디자이너 성장, 디자이너 성장이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디자이너 성장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이거를 샵에 가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자기 확신 마인드셋, 두 번째 퍼스널 브랜딩, 세 번째 매장 브랜딩, 네 번째 인재 전쟁, 다섯 번째 공동 목표 설정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어땠나요? 도움이 됐나요? 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 안 했죠.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오픈하고 그냥 무작정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지점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1호점 했을 때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3호점 하고 나서 또한 성장하는 속도가 또 거기서 또 3분의 1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노하우를 알고 가는 거랑 안 알고 가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면서 가져가면 성장 속도가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이 살롱 성장 로드맵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살롱 문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들고 오너가 없어도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애사심을 키워주고 알아서 되는 이 브랜딩을 하는 교육을 문화 시간으로 가질 건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